아침 햇살이 은은하게 리조트 건물을 감싸주었어요.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대화 소리가 곳곳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리조트를 방문한 가족들은 캐리어를 굴리며 분주히 체크인 카운터로 향했어요. 휴가를 기대하는 사람들의 표정은 한껏 설렘으로 빛났습니다. 그런데 그 명랑한 분위기 한편에서 공기와 동떨어진 듯 앉아있는 할머니 한 분이 계셨어요. 낡은 보따리를 꼭 쥐고 있었고 손에는 조그마한 종이컵이 들려 있었어요. 오랜 시간 햇볕과 비바람을 맞았는지 할머니의 옷은 군데군데 해져 있었습니다. 잔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에는 피곤과 체념이 뒤섞인 흔적이 엿보였어요. 그럼에도 두 눈동자에는 어딘가 모를 단단함이 서려 있었어요. 직원 몇 명이 곁을 지나쳤지만 대부분은 바쁘다는 듯 시선을 돌렸습니다. 커플로 보이는 젊은 남녀는 할머니를 힐끗 보더니 속삭였어요. 이런 데서 국어를 하는 거 보면 참 대단하네요. 휴가 분위기 망치려고 작정한 건가? 이 말에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어요. 다른 가족들은 아이들이 할머니 쪽을 가리키면 재빨리 손을 잡아 끌며 발걸음을 재촉했어요. 저 사람 보지 마. 즐겁게 놀러 왔는데 괜히 기분만 상해. 할머니는 그런 반응에 익숙한 듯 부드럽지만 씁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리조트는 생각보다 훨씬 근사해 보였어요. 건물 외벽은 최근에 도색을 끝낸 듯 깔끔했고 정원 한편에는 작은 분수가 돌고 있었어요. 직원들이 친절한 목소리로 방문객들을 맞이하며 로비 안으로 안내했어요. 그러나 그 화려한 풍경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한 장면이 있었다고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바로 리조트 정문 근처 벤치에 앉아 있는 할머니였지요. 허름한 외투와 낡은 신발. 사람들은 대부분 그 모습을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아이는 호기심이 동해 할머니를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그 아이 어머니가 아이를 얼른 데리고 가려는 순간 할머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할머니는 부드럽게 눈을 깜빡이며 아이에게 조용히 웃어 보였어요. 하지만 그 아이 어머니는 안 좋은 눈빛으로 할머니를 노려본 뒤 아이를 재촉하며 자리를 뜨더군요. 큰돈 쓰고 이런 고급 리조트 왔는데 왜 저런 사람을 방치하는 거야? 이곳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투덜거림은 할머니의 가슴을 파고들 듯 날카로웠어요. 그러나 할머니는 늘 그렇듯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리조트에 나타난 건 어느 날 문득이었어요. 이유도 모르고 아무런 설명도 없었죠. 단지 어느 날 아침 리조트 앞 주차장 구석에 작은 보따리를 둔 채 앉아 있었을 뿐입니다. 처음 본 사람들은 일시적인 노숙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곧 다른 곳으로 옮기겠지. 여기는 관광객이 많으니까 경찰이 데려갈지도 몰라. 하지만 그 예측과 달리 할머니는 오래도록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흐르고 한 달 가까이 되자 사람들은 할머니 존재를 반쯤은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도 내심 불편해했습니다. 리조트 경영진이 어떤 조치를 취하긴 했어요. 직원들이 다가가 이 근처에서 구걸은 곤란하다는 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일 뿐 다음 날에도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관리하는데 비용이 들지도 않으니 그냥 내버려 두자라고 했고 또 누군가는 관광객들 불만이 쌓이면 리조트 이미지에 안 좋다라며 문제를 제기했어요. 결국 회사 차원에서도 뾰족한 결론을 못 내렸지요. 어쩌면 할머니가 매일 리조트 주변을 맴돌며 무언가를 기다리는 건지도 모른다. 혹은 가족을 잃어버린 건가. 온갖 추측이 오갔지만 정확한 사실을 아는 이는 없었어요.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이 할머니는 리조트 이용객들에게는 말 그대로 거슬리는 광경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할머니는 늘 차분한 태도로 앉아 길가를 오가는 이들에게 조용히 종이컵을 내밀었죠.
동전을 떨어뜨려주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 수가 많진 않았어요. 오히려 면박을 주거나 비웃음을 던지는 쪽이 훨씬 많았습니다. 매일 그런 대우를 당하면서도 할머니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할머니의 일상은 여느 구걸인들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였어요.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독특한 점이 많았습니다. 이른 새벽이면 할머니는 주차장 구석에 마련한 헌 이불 속에서 조용히 깨어났어요. 창문이 있는 주차장 외벽 쪽은 다른 곳보다 기온이 조금 나았고 바람을 더 막아주기 때문이라고 사람들이 수군댔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몸을 일으키고 해가 떠오르기 전에 주변을 말끔히 정리했어요. 혹시라도 자신이 머물던 자리가 지저분하게 보이면 곤란하다는 생각을 했던 걸까요? 보통 구걸하는 사람들은 자기 물건을 여기저기 널어두기도 하는데 할머니는 절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찬 공기가 스며드는 시간, 할머니는 인적이 드문 리조트 앞을 천천히 거닐었어요. 그리고 리조트의 정문이 희미하게 보이는 벤치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아직 영업 시작 전인 리조트 내부는 불이 꺼져 있었고 어스름한 조명 아래 관리 직원들이 여기저기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가끔 청소 도중에 할머니와 눈이 마주치면 그들은 잠시 인사를 건넸습니다.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밤새 많이 춥진 않으셨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예의 바르게 웃으며 걱정 안 해주셔도 괜찮아요. 라는 말로 대화를 짧게 끝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면 할머니는 늘 하던 대로 리조트 옆 매점 근처로 이동했어요. 거기서도 사람들을 피하는 듯 구석에 서 있다가 매점 직원이 가게 문을 열면 소량의 동전을 꺼내 커피 한 잔이나 간단한 빵을 샀습니다. 이때마저도 매점을 어지럽히거나 시끄럽게 하지 않았고 조용히 빵 한 조각을 사서 점잖게 식사를 마쳤지요. 그 모습을 본 매점 직원은 처음엔 의아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할머니가 참 이상하게도 깔끔하시다는 인상을 받게 되었어요. 허름한 옷을 입었는데도 뭔가 단정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아침이 완전히 밝아오면 리조트 이용객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노약자라고 하더라도 그 시간에 구걸하러 문 앞에 서 있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을 텐데 할머니는 묵묵히 자리를 지켰어요. 한눈에 봐도 여름철 뜨거운 햇볕이나 가을의 서늘한 바람에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리조트 건물 너머에 시선을 고정한 채 무언가를 진득하게 지켜보는 듯 했어요. 점심 무렵이 되면 할머니는 약간의 동전으로 근처 분식점이나 매점에서 적은 양의 음식을 구했어요. 그리고 리조트 앞 벤치나 나무 그늘 아래서 천천히 식사를 마쳤습니다. 여기까지는 구걸인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할머니가 보여주는 습관들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했어요. 어떤 구걸인들은 감정이 거칠어서 소리 높여 동정을 구하거나 더러운 옷가지들을 사방에 널어두거나 때때로 시비를 거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 할머니는 너무나 조용하고 고요하게 자신의 하루를 보냈습니다. 때로는 관광객들이 폴라로이드 카메라로 기념사진을 찍는 모습을 멀찍이 지켜보다가 할머니 표정이 잠시 흔들리는 것 같기도 했어요. 그러나 금방 다시 차분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어떤 날은 밤늦게까지 리조트 입구를 떠나지 않고 건너편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무언가 작은 수첩을 꺼내 적으며 시간을 보냈어요. 직원들 중에는 그 광경을 본 사람이 소수 있었지만 대체 무엇을 적는 건지 알 수 없었고 할머니에게 직접 묻는 사람도 없었어요. 할머니는 기껏 동전을 몇 개 모으고서도 그것을 다 쓰지 않는 듯 보였어요. 종종 주변에서 버려진 캔이나 플라스틱 병을 모아 매점 옆 분리수거장에 넣는 모습도 목격되었습니다. 리조트 건물을 바라보는 시선에는 단순한 그리움인지 아니면 어떤 묵직한 감정이 있는지 모를 아련함이 묻어났어요.
이런 할머니의 하루를 유심히 관찰해 본 사람은 거의 없었지요. 그래서 할머니가 사실은 어떤 마음으로 매일 이곳에 앉아 있는지 누구도 제대로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한 무리의 젊은 남녀가 리조트 주차장을 돌아다니다가 할머니를 발견했어요. 그들은 상당히 들뜬 상태였고 각자 손에는 음료수나 술을 들고 있었어요. 이 리조트가 그렇게 비싸다는데 별것 없네. 저기 웬거지가 앉아 있잖아. 그중 한 남자가 비웃는 투로 말했습니다. 다른 이들도 그 말에 동조하듯 킥킥대며 웃었어요. 돈 달라고 하지 마요. 우리도 아낄 돈 많아요. 여기서 잘 벌긴 하나요? 사람들 감성 자극하기 쉽지 않을 텐데. 그들은 조롱 섞인 어투로 할머니에게 말을 걸었어요. 그러나 할머니는 작은 종이컵을 살짝 내려놓은 뒤 그들을 향해 차분히 고개를 들었어요. 여러분도 여행을 즐기러 오셨나 보네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예상외로 선명했습니다. 그냥 비굴하게 구걸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했어요. 그러나 남녀 무리는 그 말에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뭐야, 겁도 없으시네. 돈 없는 거지라면 구걸이나 열심히 해요. 한 여자가 입을 삐죽거렸고 주변 친구들도 깔깔댔습니다. 할머니는 그들의 조롱에 흔들리지 않고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즐거운 추억 많이 쌓고 가세요. 이 리조트에서 행복한 시간 보내길 바랍니다. 그 답변에 젊은 사람들은 잠시 당황한 듯 보였어요. 뭐야, 은근히 비꼬는 건가? 한 명이 이렇게 말했지만 할머니는 미소로 대신했어요. 신경이 거슬렸는지 무리 중 한 남자가 종이컵을 발로 차 넘어뜨렸습니다. 인생에 도움 안 되는 말은 필요 없어. 그냥 길 막지 말고 저리 가. 우리가 괜히 찝찝하잖아. 동전 몇 개가 굴러떨어져 지면에 달그락 소리를 냈어요. 할머니는 살짝 눈살을 좁혔지만 금세 다시 차분한 얼굴이 되었어요. 아무 말 없이 떨어진 동전을 주워 종이컵에 담았고 허리 굽혀 고개를 숙였어요. 그 모습에 무리 중 몇 명은 실소하며 지나갔고 끝까지 남아있던 두어 명도 비난 섞인 말만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그 장면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던 리조트 신입 직원 희정은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늘 리조트 손님들에게 최대한 친절해야 한다는 교육을 받았지만 방금 일어난 일은 도저히 모른 척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희정은 가까이 다가가 작게 속삭였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혹시 어디 다치신 데는 없나요? 할머니는 느릿하게 고개를 들어 희정을 바라봤습니다. 두 눈에는 슬픈 기색이 스쳤어요. 고맙습니다. 난 괜찮아요. 늘 겪는 일이니 익숙해졌지요. 희정은 그 말을 듣고 더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신고라도 할까요? 그러자 할머니는 천천히 손사래를 쳤어요. 그러지 않아도 돼요. 소란 일을 키고 싶지 않아요. 고마운 건 이렇게 신경 써주시는 분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희정은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할머니의 태도가 어찌나 차분하고 단단한지 겉보기와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지요. 결국 희정은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하라는 말만 남긴 채 자리를 떠났어요. 그날 이후 희정은 할머니를 볼 때마다 인사라도 건네고 싶었어요. 동시에 궁금증도 커졌습니다. 어떤 사연이 있길래 이렇게 조용히 구걸을 하며 이곳을 떠나지 않는 건지, 이 할머니는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궁금했어요. 그러나 다른 직원들은 대체로 할머니를 꺼림칙하게 보거나 그냥 지나치기 일쑤였어요. 리조트 자체가 워낙 북적이니 굳이 구걸하는 노인을 신경 쓸 여유가 없다는 시기였죠. 하루는 희정이 본사에 서류를 가져다 주러 가는 길이었는데 우연히 리조트 연문 쪽에서 할머니와 마주쳤어요. 할머니가 낡은 보따리에서 무엇인가를 꺼내는 듯 했는데 이때 그 사이로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살짝 보였어요. 낡고 누렇게 바랜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여성과
지금과는 다른 모습의 건물이 찍혀 있었어요. 건물 형태가 왠지 모르게 현재 리조트와 비슷하다고 느껴졌습니다. 희정은 그것이 무척 신경 쓰였지만 할머니에게 직접 묻지는 못했어요. 대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할머니, 괜찮으시면 제가 뭐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그러자 할머니는 보따리를 재빨리 정리하며 작게 웃었어요. 물론이에요. 궁금한 게 뭔가요? 희정은 어떻게 꺼내야 할지 망설이다가 결국 사진 이야기는 꺼내지 않고 다른 질문으로 돌렸습니다. 매일 여기 계시는데 혹시 추위나 더위 때문에 힘드시진 않으세요? 준비해둔 물품이 있으시면 좀 더 편하실 것 같아서요. 할머니는 희정을 향해 고마운 눈빛을 보냈어요. 괜찮아요. 도움을 주고 싶어 하는 당신 마음만으로도 충분해요. 희정은 그 순간 할머니가 평범한 노숙인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스쳤어요. 무심코 느껴지는 어떤 아우라가 있었다고 할까요? 하지만 분명한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막연한 느낌일 뿐이었습니다. 그 뒤로도 희정은 종종 할머니에게 빵이나 따뜻한 음료를 사다 드리곤 했어요. 할머니는 매번 정중히 사양했지만 희정의 정성이 느껴지는지 결국은 감사 인사를 잊지 않고 건넸습니다. 짧은 대화 속에서 희정은 할머니가 이곳 리조트를 꽤나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곳 풍경은 정말 아름답죠. 예전부터 이렇게 멋졌을까요? 할머니는 가끔 그렇게 중얼거렸고 희정은 그 말에 조금씩 호기심이 커졌어요. 하루가 다르게 리조트에는 여러 소문이 돌았어요. 저 할머니, 사실은 어디서 쫓겨나서 길에 나온 거라던데. 아니야. 다른 지역에서는 본 적 없으니 이 근처 토박이일지도 몰라. 보아하니 땅 문제로 재산을 잃었다나. 근거 없는 추측들이었지만 할머니의 정체는 갈수록 궁금증을 키웠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할머니는 말을 아꼈고 묻는 사람도 거의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벼랑간 리조트 로비에서 어떤 직원이 말을 꺼냈습니다. 한 달 뒤면 우리 리조트 30주년 기념 행사가 열리잖아요. 희정은 그 이야기를 듣고 문득 할머니가 떠올랐어요. 행사 때는 아마 사람들 더 많아질 텐데 저 할머니도 그때까지 남아 계실까? 그녀는 그 생각을 하며 애써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은 할머니가 왜 여기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런 질문 자체가 기울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마음 한편에서는 왠지 모르게 그 할머니와 리조트 사이에 특별한 연관이 있을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희정은 앞으로 다가올 행사가 할머니의 운명에도 변화를 가져오지 않을까 하는 묘한 기대와 불안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당장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은 조롱과 무관심 속에서도 묵묵히 국어를 이어가는 할머니의 쓸쓸한 뒷모습뿐이었지요. 그리고 그 모습에서 희정이 받은 작은 충격과 동정, 호기심은 점차 크게 부풀어 오르고 있었습니다. 이런 날들이 쌓이고 쌓여 할머니를 둘러싼 궁금증은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주변 사람들의 의식을 스쳐 지나가고 있었어요. 무심코 지나치던 직원 중 몇 명은 희정의 태도에 영향을 받아 할머니에게 간단한 안부 정도는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할머니가 별다른 대답을 내놓지는 않았지요. 오래전부터 이곳이 좋아서요. 그냥 이 풍경이 좋습니다. 그래서 떠나기 싫어요. 이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마음씨 좋은 직원들은 그저 마음 편히 지내시라고 넘겼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아예 신경을 끊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쉽게 넘기지 못할 일들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아직은 몰랐어요. 아직은 할머니가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믿고 있었지요. 누구도 그 뒷면에 숨겨진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할머니의 조용한 구걸과 조롱 섞인 비웃음, 그리고 희정의 작은 호의가 뒤엉킨 채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아직 사람들은 알지 못했어요. 이 이야기가 앞으로 얼마나 커다란 파장을 일으킬지,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할머니가 이곳에 남아있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날씨가 점점 선선해지기 시작했어요. 리조트 곳곳에는 가을 기운이 퍼져나갔습니다. 높아진 하늘 아래 단풍으로 물들어가는 주변 산자락이 인상적이었어요. 사람들은 이런 풍경을 즐기기 위해 더욱 많이 리조트를 찾았습니다. 투숙객이 붐비면서 직원들도 바쁘게 움직였어요. 그러나 어딘가 모를 긴장감이 리조트 내부를 엄습하고 있었어요. 곧 다가올 30주년 행사가 큰 이슈가 되었고 각 부서마다 대대적인 준비가 한창이었지요. 대형 조형물을 설치하고 초청 명단을 마무리하며 공연팀들과도 계약을 체결해야 했어요. 직원들은 예산과 일정에 맞춰 분주히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한편 리조트 입구 벤치에 여전히 앉아있는 할머니를 둘러싼 수군거림도 조금씩 늘어났어요. 저분은 대체 언제까지 저러고 계실까? 손님들 불만이 늘어나고 있으니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마케팅 팀이나 홍보 담당 쪽에서는 구걸하는 노인의 존재가 이미지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어요. 그럴 때마다 몇몇 직원들은 할머니께 직접 말해보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제안했어요. 하지만 이미 여러 차례 시도했음에도 할머니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난폭하게 쫓아낼 수도 없는 노릇이라 결국 강경한 대응은 하지 못했어요. 묘하게도 리조트 대표이사와 상급 간부들은 조금 더 지켜보자며 눈에 띄게 소극적이었어요. 그 사이 소문이 하나둘씩 터져 나왔어요. 할머니가 원래 어디 부잣집 주인이었다는데 전 재산을 잃고 쫓겨났다더라. 아니, 이 리조트가 세워지기 전부터 여기에 살던 분이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어쩌면 자식에게 버림받고 방황 중인 걸지도 몰라요. 대체 어떤 것이 맞는 이야기인지 알 수 없는 상태였죠. 희정은 요즘 들어 더욱 바빴어요. 이벤트 팀에서 추가로 인력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해서 매일 행사 준비를 돕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잠깐의 빈틈이 생기면 할머니에게 인사를 건네는 걸 잊지 않았어요. 어느 날 오후 희정은 일정을 체크하던 중 문득 할머니가 앉아있는 벤치 방향을 바라보았어요. 눈에 들어온 풍경은 생각보다 더 쓸쓸했습니다. 하얀 머리칼을 가진 할머니가 초라한 외투를 여미고 리조트 외벽 쪽에 시선을 고정한 채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하고 있었지요. 그 모습은 찬바람과 함께 희정의 가슴에 묘한 울림을 만들었어요. 희정은 고민 끝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할머니, 저희 행사 준비가 한창이라 정신이 없네요. 오늘도 여기 계시네요. 희정이 다가가 말을 건네자 할머니는 부드러운 미소로 희정을 맞이했어요. 항상 열심히 일하던데 무리는 안 하시나요? 희정은 그 질문에 잠깐 멈칫했어요. 아직 버틸만해요. 할머니께서는 여기서 늘 지내시니 체력적으로 많이 힘드시지 않으세요? 그러자 할머니는 고개를 살짝 저었어요. 몸이 불편하긴 해도 여기 있으니 마음이 편해지는 걸 느껴요. 희정은 그 말을 듣고 잠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즐겁게 여행을 즐기는 사람들과 행사 준비로 분주한 직원들, 그리고 조금은 거친 말투로 구경을 다니는 관광객들까지. 이 모든 걸 지켜보면서도 할머니는 왜 편안함을 느끼는 걸까 의문이 들었어요. 그날 밤 희정은 밀린 일을 마무리하고 사무실 문서를 정리하다가 오래된 리조트 역사를 기록한 파일을 발견했어요. 파일 안에는 개관 초창기 사진과 함께 이사회를 구성했던 멤버들의 명단, 투자 계약서 등이 들어 있었어요. 특히 김송연이라는 이름이 눈길을 끌었어요. 당시 주요 투자자로 기록된 이였는데 문서가 중간에 끊겨 있어 자세한 정보가 없었습니다. 이분이 대체 누구였을까? 희정은 메모지를 꺼내 그 이름을 적어두었어요. 며칠 후 희정은 다시 할머니를 찾아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어요. 할머니, 혹시 김송연이라는 분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옛날에 이 리조트에 투자했던 분이라고 하던데.
할머니는 그 질문에 미세하게 눈썹이 떨리는 듯 했지만 이내 평온한 얼굴로 대답했어요. 그런 분이 계셨나 보죠. 저도 자세한 건 몰라요. 다만 이 리조트가 처음엔 아주 작은 펜션이었단 얘기를 들은 적은 있어요. 희정은 할머니의 반응이 어딘가 부자연스럽게 느껴졌지만 더 이상 캐묻지는 않았어요. 그 순간 할머니가 이분과 무언가 관련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스쳤지만 증거가 없었지요. 그리고 할머니가 일부러 숨기는 것 같기도 했어요. 어쩌면 오래된 아픔이 있을 수도 있으니 함부로 질문을 이어가기 곤란했습니다. 리조트 안팎에서는 행사 준비가 절정에 이르렀어요. 무대 설치가 진행되고 각종 포스터와 배너가 장식되었어요. 계속 쏟아지는 업무 속에서 사람들은 점점 예민해졌고 할머니를 향한 시선도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손님들이 사진 찍는데 자꾸 할머니가 배경에 찍히면 어쩌죠? 반대로 저 할머니를 스토리로 SNS에 올리는 사람들도 있던데 긍정적인 기사나 홍보와는 거리가 멀다고 느껴졌어요. 하루는 영업팀장이 아예 할머니를 찾아가 노골적으로 물었습니다. 행사 기간 동안은 잠시만 다른 곳에 가 계시면 안 될까요? 이건 우리 사업장 이미지 문제라서요. 할머니는 그 말에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한참 있다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그렇게까지 하셔야 한다면 할 수 없지요. 하지만 전 이곳이 너무 그립고 소중해서 떠나기가 싫어요. 죄송합니다. 영업팀장은 씁쓸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도 어쩔 수 없는 입장이에요. 손님들이 예민하시니 알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그냥 두겠지만 행사 날에는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표정에는 불만이 가득했어요. 이 장면을 멀리서 보던 희정은 답답한 마음이 들었어요. 정말 할머니께 잘못이 있는 건가? 떠올려 보면 할머니가 소란을 피운 적도 없고 누군가에게 해를 끼친 적도 없었습니다. 그저 구걸하는 노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따가운 시선을 받는 중이었죠. 게다가 할머니는 조금씩 숨기는 게 있는 듯 했어요. 그러나 그 숨김이 악의적이라기보다는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리조트 주변 주민들 사이에서도 이런저런 말이 오갔어요. 저 노인이 리조트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 없으면 벌써 쫓겨났을 텐데. 아무도 저분을 강제로 못 내쫓는 걸 보면 뭔가 이유가 있을지 몰라요. 심지어 리조트 고위층이 과거에 은혜를 입은 분이라 대우해주는 거 아니냐라는 추측도 나왔어요. 이렇듯 꺼림칙한 소문이 파다했지만 할머니는 그저 묵묵히 예전과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차가운 바람이 옷자락을 흔들어도 할머니의 눈길은 리조트 건물 위쪽을 향해 있었습니다. 행사가 코앞으로 다가오자 사람들의 불안감과 기대감도 함께 커졌어요. 할머니가 느끼는 감정 역시 한층 복잡해진 듯 보였어요. 행사 준비로 떠들썩한 와중에 진짜 폭풍이 몰려오기 직전 같은 정적이 서서히 깔리는 듯 했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긴장감이 리조트 전체를 감싸고 있었어요. 어느 늦은 밤 리조트 현관에 불이 희미하게 남은 시각. 희정은 야근을 끝내고 사무실 불을 끄고 나왔어요. 로비를 지나 바깥으로 향하는데 문득 벤치 쪽에서 작은 빛이 새어나오는 게 보였어요. 가까이 가보니 할머니가 작은 손전등을 켜고 낡은 수첩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희정은 망설이다가 조심스레 말을 걸었어요. 할머니,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뭐 하시는 거예요? 할머니는 깜짝 놀란 듯 고개를 들었어요. 빛에 비친 할머니의 얼굴에는 눈물이 은은히 고여 있었어요. 희정은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어요. 죄송해요. 제가 깜짝 놀라게 했나요? 할머니는 수첩을 서둘러 보따리에 넣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밤엔 사람도 적고 조용히 생각할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요. 희정은 할머니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어요. 혹시 힘든 일이라도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뭐든 해드리고 싶어요.
희정이 따뜻한 눈빛으로 말하자 할머니는 작게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잠시 침묵한 뒤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사실 난 여기서 많은 것들을 지켜봤어요. 그냥 시간 보내며 구걸만 한 게 아니라 리조트가 어떻게 변하는지 잘 알고 있었지요. 희정은 그 말에 귀가 솔깃해졌어요. 그렇다면 할머니가 리조트와 깊은 연관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나 할머니는 미소를 지을 뿐 직접적인 대답은 하지 않았어요. 이윽고 할머니는 보따리 안에서 사진 한 장을 살짝 꺼내려다 다시 망설이는 듯 보였어요. 대신 다른 말을 꺼냈습니다. 희정 씨는 정말 착한 사람이네요. 이곳에 오래 다니실 건가요? 희정은 그 질문에 약간 당황했어요. 당분간은 계속 일할 계획이에요. 아직 배울 것도 많고 함께 일하는 분들도 있어서요. 할머니는 빙그레 웃었어요. 그럼 조만간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제가 그렇게 예감하거든요. 할머니가 무슨 의미로 그런 말을 했는지 희정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묘한 따스함이 전해져 왔어요. 그러면서도 마음 한편에는 더 직접적인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아쉬움이 생겼습니다. 그날 밤 희정은 집으로 돌아가면서 온갖 생각이 휘몰아쳤어요. 할머니는 뭘 숨기고 있을까? 왜 굳이 30주년 행사 때까지 이곳에서 버티는 걸까? 저 김송현이라는 이름과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 하나둘씩 떠오르는 의문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리조트는 행사 점검 회의로 분주했습니다. 각 부서장이 모여 준비 상황을 공유하고 미비한 부분을 점검했어요. 대표이사는 사람들을 둘러보며 마무리를 잘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그리고 모두가 회의실을 나가려 할 때 대표이사는 희정에게 갑자기 말을 걸었어요. 희정 씨, 조금 있다가 제 방으로 잠깐 들러주세요. 희정은 의아했지만 대표이사의 지시이니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드디어 대표이사실에 들어가 보니 책상 위에는 수많은 문서와 행사 관련 서류들이 쌓여 있었어요. 대표이사는 부드러운 표정을 지으며 희정을 맞이했어요. 요즘 행사 준비에 수고가 많죠. 다름이 아니라 내가 희정 씨에게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표이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았어요. 창문 너머에는 리조트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고 그 아래로 사람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어요. 앞으로 행사 당일까지는 리조트 주변 동향을 좀 더 꼼꼼히 살펴주면 좋겠어요. 특히 정문 근처에 계시는 그 할머니에 대해서도 혹시 문제가 생길 만한 일이 없는지 주시해 주세요. 희정은 그 말을 듣고 살짝 망설였어요. 그 할머니에게 특별히 우려되는 점이 있나요? 대표이사는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글쎄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외부의 변수가 있으면 행사 진행이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요. 희정 씨가 워낙 성실하고 친절하니 할머니와도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눌 수 있을 듯하네요. 희정은 그 의도를 완전히 파악하지 못했지만 일단 알겠다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대표이사는 서류 더미 속에서 무언가를 찾는 듯 하다가 다시 희정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아, 그리고 혹시 할머니가 힘들어 보이면 꼭 우리 측에 알려주세요.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말은 그럴듯했지만 희정은 어딘가 모르게 꺼림칙한 기분을 지울 수 없었어요. 단순히 호의로만 이런 부탁을 하는 걸까? 아니면 다른 속셈이 있는 걸까? 희정은 대표이사실에서 나오며 눈앞에 펼쳐진 로비 장식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정말 다가오는 행사에 집중하고 싶었지만 머릿속은 온통 할머니 생각뿐이었어요. 다른 직원들은 하루하루 바쁜 일정에 치여 할머니 문제를 잊고 있었고 일부는 차라리 할머니가 스스로 사라져주면 좋겠다고 입 밖에 내기도 했어요. 하지만 희정은 알 수 없는 감정으로 할머니와 리조트 사이에 엮인 운명을 느끼고 있었어요. 마치 이곳에 커다란 비밀이 잠들어 있고 곧 그것이 수면 위로 떠오를 것만 같았어요.
밤이 되면 조명등 아래에서 할머니를 둘러싼 그림자가 길게 드리웠어요. 가끔 가다 멀리서 누군가가 할머니 쪽을 관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했어요. 희정은 혹여나 할머니가 해코지를 당할까 염려되어 틈틈이 눈길을 주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한 관광객이 할머니에게 삿대질을 하며 여기 왜 있냐고 강하게 따지는 장면을 직접 목격했어요. 당신 같은 사람이 앞에 버티고 있으니 사진 찍을 때 꼴 보기 싫단 말이야. 할머니는 무표정하게 그 말을 듣고 있었다가 익숙하다는 듯 고개를 떨궜어요. 그 광경을 본 희정은 참을 수 없어 달려갔어요. 실례지만 너무 무례하시네요. 이분도 자유롭게 있을 권리가 있어요. 관광객은 희정을 흘겨보며 욕설을 뱉고 돌아섰어요. 할머니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희정을 보았어요. 괜찮아요. 괜히 나 때문에 당신이 곤란해지는 건 아닐까요? 희정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저도 참다 보니 화가 올라오더라고요. 할머니는 작게 웃었어요. 얼마나 자주 이런 일을 겪으면 저렇게 덤덤하게 반응할까 싶어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최근 들어 할머니에 대한 손님들의 불만이 본사 측으로 보고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SNS나 인터넷에도 고급 리조트에 거지가 떡하니 앉아있다는 식의 글이 올라오면서 다른 여행객들에게 영향을 줄까 우려된다는 내부 연락이 계속 올라왔어요. 그 때문에 희정이 대표이사에게서 받은 정문 근처 동향 파악 임무가 더 중요해지는 듯 보였어요. 그러나 희정은 괴로웠습니다. 할머니를 인간적으로 도와주고 싶었지만 조직의 입장에선 할머니가 리조트의 골칫거리가 될 수도 있었어요. 어느 쪽을 택해야 할지 고민하며 희정은 마치 줄타기를 하는 기분으로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은 갈수록 깊어졌어요. 한 가지 확실한 건 할머니가 단순히 노숙을 하며 구걸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그 눈빛, 태도, 그리고 때때로 흘러나오는 말들에서 묘한 단서를 잡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은 퍼즐 조각이 부족해서 전체 그림을 완성할 수 없었어요. 할머니가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알 수 없겠지요. 며칠 후 아침, 리조트 경내를 순찰하던 보안팀 직원이 희정에게 살짝 귀띔했어요. 희정 씨, 어젯밤에 누군가 할머니를 몰래 찍어가는 걸 봤어요.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찍는 듯 했죠. 손님인 줄 알았는데 뭔가 수상쩍어서 말을 걸려다 도망치듯 사라졌어요. 희정은 그 이야기를 듣고 소름이 돋았어요. 누군가 할머니를 노려보고 있는 걸까? 왜 그렇게 몰래 찍는 거지? 불안감이 엄습했지만 일단 할머니에게 알리지 않고 조용히 지켜보기로 했어요. 혹시 할머니가 불안해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마음은 종일 편치 않았어요. 이렇게 조용한 가운데 무언가가 스멀스멀 움직이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리조트는 축제 분위기로 바쁘지만 그 이면에서는 할머니와 관련된 미스터리가 조금씩 격해지고 있었지요. 희정은 앞으로 벌어질 사건들이 심상치 않을 거라는 예감을 지울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여전히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있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어느 날 아침, 리조트 주차장은 평소보다 한산했어요. 우산을 든 몇몇 손님들이 체크인 카운터로 달려가며 옷깃을 여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할머니는 벤치 위에 앉아오며 가는 사람들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어요. 구석진 곳에서 비닐봉지로 임시 우산을 삼아 비를 피하고 계셨습니다. 희정은 그 모습이 안타까워 얼른 휴게실에 있던 우산 하나를 챙겨 나왔어요. 할머니, 이 우산 쓰세요. 비 많이 오네요. 할머니는 고맙다며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조심스레 우산을 받아들었어요. 이 비가 그치면 곧 서늘한 바람이 불겠지요. 가을이 깊어질수록 이곳 풍경도 점점 달라질 테고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담담하게 들렸어요. 희정은 그 말에 괜히 마음이 울컥해졌어요. 맞아요.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오겠죠.
할머니께선 겨울도 여기서 나실 생각이신가요? 질문을 던지고 나서야 희정은 스스로도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알 수 없었어요. 머릿속 어딘가에선 할머니가 빨리 따뜻한 곳으로 가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할머니는 살짝 웃으며 희정을 바라봤어요. 누구도 미래를 확신할 수는 없죠. 그래도 난 이곳에서 보낼 날들을 더 소중하게 생각해 보고 싶어요. 희정은 그 대답에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비 오는 풍경 속에서 할머니와 자신이 어쩐지 작은 섬이 된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리조트의 화려한 외관도 사람들의 환호와 불평도 그 순간만큼은 잠시 멀리 있는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현실로 돌아가면 수많은 문제가 여전히 희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선 행사 준비가 끝나가자 본사와 협력사 대표들이 속속 방문하기 시작했어요. 로비와 식당, 야외 무대까지 이 모든 공간이 곧 화려한 조명과 음악으로 채워질 예정이었어요. 그리고 그곳에는 정치인과 기업인, 유명 인플루언서까지 초청될 예정이었지요. 이른바 30년 역사를 빛낸 리조트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대대적인 언론 홍보도 계획되고 있었어요. 이 중요한 시기에 리조트 측은 국어라는 할머니 문제로 애먹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대표이사와 임원진은 행사 직전에 할머니가 자연스럽게 자리를 비워주기를 바랐어요. 그렇지만 방법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직접 나서서 쫓아내면 여론이 악화될 수도 있고 괜히 문제를 크게 만들 수도 있었지요. 더군다나 상급 간부들 중 몇몇은 할머니에게 무언가 빚이 있는 듯 살짝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하고 있었어요. 그 사실을 파악한 직원들이 역시 뭔가 내막이 있군이라며 수군댔어요. 하루는 홍보팀장이 희정을 불러 직설적으로 묻기도 했어요. 희정 씨, 혹시 그 할머니가 리조트 창립 멤버 중 한 분과 친분이 있는 건 아닌가요? 아니면 예전에 어떤 소송 문제라도 있었는지 뭔가 확실한 정보를 들은 건 없어요? 희정은 고개를 저었어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할머니는 자신 이야기를 많이 안 하세요. 홍보팀장은 답답한 듯 얼굴을 찡그렸어요. 행사 때 사진 찍으러 언론도 많이 올 텐데 거지 노인이 리조트 앞에 앉아 있으면 기사가 어떻게 나가겠어요? 오래된 레것이 운운하며 과거 명예를 강조하는데 정작 현장에는 저런 모습이 노출된다면 이미지에 타격이 크다고요. 희정은 작게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도 무작정 내쫓기는 좀 그렇지 않나요? 그분도 한 인간인데. 홍보팀장은 마른 웃음을 지었어요. 글쎄요, 그 인간적인 배려가 우리 회사 매출을 지켜줄지는 의문이네요. 이 말에 희정은 속이 쓰려졌지만 더 이상 대꾸하지 못했어요. 회사 입장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었죠. 그래도 마음 한켠이 불편했습니다. 며칠 뒤 희정은 우연히 전산실에서 예전 신문 기사 스크랩을 검색하던 중 오래된 지역 신문에서 이 리조트가 전신으로 삼았던 펜션에 대한 기사를 발견했어요. 펜션 주인이 직접 땅을 개발했고 남편과 함께 열심히 운영했다는 내용이었죠. 기사에 첨부된 흑백 사진은 지금보다 훨씬 소박한 건물이었지만 형태가 확실히 현재 리조트 주 건물과 흡사해 보였어요. 펜션 이름은 송현 펜션이라고 했고 사진 아래에는 김송현 대표 부부라고 표기되어 있었어요. 희정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김송연. 이 이름이 예전 문서에서도 봤던 그 이름이잖아. 설마. 동시에 할머니가 과연 이 김송현 대표와 어떻게 연결되는 걸까 궁금했어요. 그러나 함부로 확정 지을 순 없었어요. 설령 할머니가 그 당사자거나 관계자가 맞다 해도 왜 지금까지 정체를 숨기고 있을까? 희정은 복잡한 생각에 밤늦게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리조트 주변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단서들은 너무 많았지만 결정적인 한 방이 부족했지요. 할머니 스스로 입을 열지 않는 이상 아무도 확실한 사실을 알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도 곧 큰 행사가 열리면 뭔가 드러나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조용히 흘러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폭발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동시에 엄습했지요. 그 무렵 리조트 매점 직원이 희정에게 다가와 귀띔했어요. 어젯밤에 보니까 그 할머니가 매점 앞에서 뭘 적고 계시더라고요. 영하로 떨어지는 날씨도 아닌데 왠지 손이 떨리는 것 같았어요. 몰래 봤는데 그 수첩에 리조트 건물, 그림 같은 걸 그리고 있던 거려. 이상하지 않아요. 희정은 귀가 번쩍 뜨였어요. 직접 보셨어요? 건물 그림이 맞던가요? 매점 직원은 확신하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 분명 건물 그림이었어요. 그리고 옆에 무슨 글자도 적혀 있던데 영어인지 한자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희정은 즉시 할머니를 찾아갔지만 이미 할머니는 그 수첩을 보따리 깊숙이 넣어둔 상태였어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오늘도 여기 계시네요. 할머니는 익숙하게 웃었어요. 그러네요. 아직 떠날 순 없어요. 희정은 수첩 이야기를 꺼내려다 할머니가 경계심을 가질까봐 조심스러웠어요. 요즘은 날씨가 변덕스러워서 감기 걸리기 쉬우실 텐데 몸은 좀 괜찮으세요? 할머니는 고맙다는 말과 함께 매일 챙겨주는 희정의 마음에 감사를 표했어요. 난 괜찮아요. 오히려 여기가 낯설지 않아서 편해요. 그 말에 희정은 낯설지 않다는 표현이 귀에 박혔어요. 하지만 더 묻지는 않았어요. 할머니가 알면서도 숨기는 무언가가 있음을 확신했지만 억지로 캐묻는 게 옳은 일인지 헷갈렸어요. 그 즈음 행사 준비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어요. 대형 무대도 완성되고 VIP 초청 명단까지 확정되었어요. 실무자 회의에서 대표이사는 행사 당일 절대 문제 없이 깔끔하게 치러야 한다고 신신당부했어요. 그리고 홍보팀장을 향해 야외 전경에 혹시라도 거슬리는 모습이 보이면 안 된다. 확실히 정리하라고 지시했어요. 홍보팀장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칠 후 희정은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나오다 할머니를 둘러싼 사람들 무리를 발견했어요. 어떤 중년 남성이 대놓고 질문하고 있었어요. 당신 혹시 예전 펜션 주인이었어? 누가 그러던데.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주변 사람들도 동요하며 궁금증을 쏟아냈어요. 정말이면 왜 여기서 이러고 계세요? 가족이 없어요. 설마 재산을 노리고 온 거 아니냐? 이런 시선들이 교차하는 가운데 할머니는 흔들리는 듯 하더니 그 자리를 뚫고 조용히 걸어 나왔어요. 흥분한 몇몇 사람들은 어딜 가는 거냐며 따라붙었지만 결국 할머니가 아무 대답도 안 하자 시시해졌는지 흩어졌어요. 희정은 그 광경을 보고 할머니가 걱정되어 재빨리 뒤를 쫓았어요. 리조트 뒤쪽 정원 근처까지 걸어간 할머니는 한적한 벤치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희정은 숨이 차 헐떡이며 다가갔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아까 사람들이 너무 심했어요. 저도 말릴 틈이 없었네요. 할머니는 얼굴을 들어 희정을 바라보았어요. 눈가가 붉어 보였지만 눈물은 보이지 않았어요. 난 괜찮아요. 다만 이제 곧 많은 것들이 밝혀질지도 모르겠네요. 희정은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묻고 싶었지만 왠지 할머니의 표정이 더 이상 말을 꺼내지 말라는 듯 보였어요. 그날 이후 리조트 직원들 사이에서는 할머니가 예전 펜션 주인일 수도 있다는 의심이 확산되었어요. 이야기가 커지면서 일부는 만약 진짜라면 소유권 분쟁이라도 있는 건가 하고 추측했어요. 그러나 상급 간부들은 아무런 공식 발표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갈등과 호기심, 불안이 한데 얽히며 묘한 분위기가 형성되었어요. 행사 날짜가 가까워지자 할머니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도 점점 급해졌어요. 마지막으로 정중히 말씀드리는데 행사 당일에는 안 보이는 곳으로 좀 이동해 주세요. 혹시 정말 대단한 분이면 이렇게 계시지 말고 정식으로 참석을 요청해 보시는 게 어때요?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의견을 내놓았지만 할머니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어요. 희정은 더는 참지 못하고
어느 날 밤 할머니에게 솔직한 마음을 털어놨어요. 할머니, 죄송하지만 궁금해서 그래요. 정말 이곳 펜션과 관련 있는 분이 아니세요? 왜 이렇게 지키고 싶어 하시는 거죠? 행사 날이면 혼란이 클 텐데 저도 할머니가 다치실까봐 걱정돼요. 할머니는 긴 침묵 끝에 비밀을 털어놓을까 고민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러다 희정의 손을 살짝 잡고 부드럽게 말했어요. 미안해요. 아직은 말할 수 없어요. 하지만 너무 멀지 않은 때에 당신도 알게 될 거예요. 그 말은 결코 희정을 만족시키지 못했지만 어딘가 단호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마치 고요한 강물 아래에 예리한 암초가 숨어 있는 것처럼 할머니는 준비가 된 듯 보였어요. 그리고 다음 날 리조트 내부 메일로 한 통의 공지가 떨어졌어요. 행사 당일 본사 측 VIP가 깜짝 방문할 예정이니 직원들은 각별히 유의 바람. 이 문제는 극도로 기밀 유지하라. 사람들은 VIP가 누굴까? 어떤 투자자일까라며 호기심을 키웠어요. 희정은 그 소식을 듣고 문득 할머니가 떠올랐어요. 설마 그 VIP가 할머니와 관련 있는 사람일지도 모른다. 그 순간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 가능성이 교차했어요. 할머니가 말한 이제 곧 많은 것들이 밝혀질지도 모르겠다는 말과 VIP 방문 소식이 하나로 이어진다면 어쩌면 행사가 곧 진실이 드러나는 무대가 될지도 모른다고 희정은 예감했어요. 하지만 그 결말이 무엇인지 아직은 아무도 모르는 상태였어요. 리조트 주변은 행사 직전 특유의 긴장감으로 가득 찼어요. 인테리어를 마감하고 야외 무대 최종 점검을 하며 초청받은 인사들의 리스트를 정리했어요. 며칠 뒤면 거대한 축하 공연과 화려한 파티가 열릴 예정이었어요. 모두가 열광하고 있었지만 단 한 사람, 바로 할머니만은 고요하고도 묵묵한 태도로 그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비밀의 장막이 조금씩 걷히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안에 어떤 진실이 숨어 있는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었어요. 행사 당일 아침이 밝아오면 리조트의 풍경은 또 한 번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그 거대한 전환점 앞에서 희정의 마음도 흔들리고 있었어요. 할머니의 옆을 지켜주고 싶지만 행사를 망칠 수는 없다는 회사의 입장이 걸려 있었죠. 결국 희정은 스스로에게 되물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좋을까? 그 순간 할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것 같았어요. 너무 멀지 않은 때 당신도 알게 될 거예요. 희정은 마음을 다잡으며 다가올 행사 당일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곧 모든 것이 드러나고 말겠지요. 행사 당일 아침, 리조트는 전례 없이 분주했어요.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직원들은 일사불란하게 손님을 맞이했어요. 카펫이 깔린 로비를 지나 야외 무대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이들의 얼굴에는 기대와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어요. 수많은 꽃장식과 풍선, 그리고 무대 조명들이 리조트 저녁을 화사하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하객들은 서로 인사를 나누면서 감탄했어요. 정말 대단하네요. 30주년답게 준비가 완벽해 보여요. 대표이사와 임원진들은 기품 있는 정장을 차려입고 VIP 고객들을 맞이했어요. 본사에서 파견된 고위 간부들도 속속 도착했지요. 그 중에는 유명 인사나 대기업 회장들도 있었어요. 이번 리조트 행사 상당히 공들였네. 괜히 여기저기 언론에 그게 보도된 게 아니었어.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구걸하던 할머니 얘기가 은근히 오르내렸어요. 어디 갔을까? 오늘은 안 보이네. 드디어 자리를 비워준 건가? 정문 근처를 살피던 사람들이 작게 속삭였어요. 하지만 그 시간 할머니는 어김없이 리조트 주변에 있었어요. 다만 평소처럼 벤치에 앉아있진 않았지요. 희정은 의아했어요. 어디 가신 거지? 혹시 행사가 시작되기 전에 감쪽같이 떠나신 건 아니겠지? 행사 준비가 한창인 무대 뒤편을 지나가며 희정은 계속 할머니를 찾았어요.
하지만 보이지 않았어요. 무대 위에서는 대표이사가 환영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오늘 저희 리조트의 30주년 기념행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을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관객들 사이에서 뜨거운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이어 진행자가 오프닝 공연과 축사를 안내했어요. 오늘 특별한 분도 이 자리에 방문해 주실 예정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중들은 그 특별한 분의 호기심을 가졌어요. 정치인일까? 아니면 유명 연예인? 희정은 무언가 심장이 두근거리는 느낌을 받았어요. 어쩌면 그 특별한 사람이 할머니와 관련된 인물이 아닐까 하는 예감이 들었어요. 그런데 예정된 공연과 시상식이 차례로 진행되는 동안에도 할머니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직원들 사이에는 은근한 긴장감이 맴돌았고 희정 역시 집중하기 어려웠어요. 정말 사라지신 걸까? 아니면 더 극적인 무언가가 남아있는 걸까?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했어요. 공연이 절정에 달해 한창 열기를 뿜어내고 있던 그때 대표이사가 무대 앞으로 다시 나왔어요. 관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대표이사에게 몰렸어요. 대표이사는 마이크를 잡고 말을 꺼냈어요. 이제 저희가 준비한 특별한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고는 어딘가를 향해 고개를 돌렸어요. 저희 리조트가 지금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큰 힘이 되어주신 한 분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 시각 희정은 무대 뒤편 커튼 가까이에 서 있었어요. 그리고 커튼 틈새로 스태프 몇 명이 조심스럽게 안내하는 모습을 목격했어요. 저분을 이쪽으로 모셔주세요. 조심하세요. 스태프가 부축하는 한 사람의 모습이 어렴풋이 보였는데 바로 그 익숙한 할머니였어요. 왜 저 할머니가 무대 뒤에 계시지? 희정은 눈을 의심하며 한 걸음 다가갔어요. 하지만 스태프들이 워낙 조용히 움직이는 탓에 관객들은 아직 상황을 몰랐어요. 잠시 후 할머니가 천천히 무대 위로 올라왔어요. 커튼이 스르륵 열리고 객석 조명이 살짝 어두워지면서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할머니에게 쏠렸어요. 처음에는 저기 웬 노인이라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죠. 그러나 몇몇 직원들은 이미 할머니를 알아보았고 놀람에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저분은 그 구걸하시던 대표이사는 할머니를 무대 중앙까지 안내했어요. 그리고 모두에게 들리도록 크게 선언했어요. 여러분, 이분은 우리 리조트를 지켜오신 사실상 창립 정신의 주인이십니다. 과거 이 리조트가 작은 펜션이었을 때부터 모든 기반을 마련하신 분이죠. 청중들은 일순간 정적에 휩싸였어요. 무슨 말이야? 저 할머니가 사장이라고? 거짓말 아니야? 웅성웅성 소리들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어요. 행사 준비를 돕던 직원들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그때 할머니가 조용히 마이크를 잡았어요. 초조해 보였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송연이라고 합니다. 관객 중 누군가가 중얼거렸어요. 김송연? 그 이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아마도 제가 누군지 모르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오랜 세월이 흘렀으니 당연하지요. 이 자리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리조트의 전신이었던 펜션은 제가 남편과 함께 시작한 작은 숙소였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음성으로 과거를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어요. 어려운 시절에 땅을 직접 개척했고 빚을 내어 건물을 지었죠. 그러다 투자자들을 만나면서 점점 규모가 커졌고 결국 이렇게 훌륭한 리조트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숨죽인 채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어요. 할머니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조용한 한숨을 쉬고 말을 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고 저는 경영권을 다른 이들에게 양도하게 되었습니다. 돈도 명예도 모두 그들 손에 넘어갔어요. 하지만 전 원망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리조트가 제가 사랑하던 그 터전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으니까요. 어딘가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많은 관객이 수군거리며 동요했어요. 그럼 저분이 사실상 창립자였다는 건가? 어떻게 이런 일이? 주변에서 할머니를 조롱했던 사람들은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리조트 직원들도 크게 충격을 받았어요. 할머니는 그들의 반응을 차분히 바라봤어요. 그리고 다시 마이크에 대고 말했어요. 그저 이 리조트가 잘 되는 모습을 지켜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구걸하는 모습으로 머물렀죠. 이곳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지내고 있는지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할머니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깃든 감정은 매우 깊어 보였어요. 객석 곳곳에서 눈물을 훔치는 손님들이 나타났어요. 특히 며칠 전 할머니를 비웃었던 몇몇 관광객들은 도저히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리조트 직원 중에도 자책하는 표정이 역력했어요. 대표이사는 장례를 정리하듯 마이크를 잡았어요. 김송현 어르신은 이번 행사의 가장 귀한 손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의 진짜 뿌리이기도 하죠.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호와 박수가 무대를 가득 채웠어요. 할머니는 잠시 고개를 떨구더니 잔잔한 미소로 화답했어요. 무대 뒤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희정은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정말 할머니가 창립자셨구나. 그 많은 사람의 추측이 결국 사실이었네. 희정은 가슴이 뻐근해졌어요. 그리고 지난날 할머니가 겪었을 상처가 떠올라 마음이 아팠어요. 그 순간 대표이사가 다시 말했어요. 오늘 김송현 어르신께서 우리 리조트를 위해 작게나마 인사를 전하시겠다고 합니다. 할머니가 마이크를 쥐고 천천히 주위를 둘러봤어요. 객석과 무대 사이에 흐르는 긴장감이 고요하게 소용돌이쳤어요. 저는 한때 이곳을 지키는 사람으로서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했던 추억도, 힘들었던 순간도 여기서 다 겪었어요. 하지만 사람이 욕심을 내려놓고 나니 더 많은 걸 보게 되더군요. 비록 제 이름은 서류상에서 사라졌어도 이 리조트가 더 많은 이들에게 행복을 준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할머니 목소리는 평소처럼 조용했지만 그 파장은 엄청났어요. 많은 사람이 할머니의 관대함과 깊이를 느끼며 숙연해졌어요. 그리고 곧 할머니는 희정을 향해 시선을 옮겼어요. 특히 어느 직원분 덕분에 저는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늘 따뜻하게 대해주었지요. 희정은 깜짝 놀라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희정 씨, 여기 계신가요? 잠깐 올라와 주시겠어요? 장내가 술렁거렸고 사람들이 희정 쪽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직원들이 등을 떠밀었어요. 얼른 올라가 봐. 결국 희정은 쑥스러운 표정으로 무대에 올라갔어요. 할머니는 희정의 손을 꼭 잡았어요. 내가 힘들 때마다 작은 빵과 음료를 건네준 그 따뜻한 마음 잊지 않겠습니다. 희정은 눈물을 참느라 고개를 숙였어요. 마음이 벅차올라 말이 나오질 않았어요. 장내에서는 잔잔한 감동의 함성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 이 리조트가 더 발전하고 더 많은 사람에게 위안을 주길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 같은 늙은이가 큰 소리를 낼 자격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든 소중한 기억과 사연을 품고 살아가는 존재니까요. 할머니는 마지막 한마디를 남기고 마이크를 조용히 내려놓았어요. 잠시의 정적 뒤에 터질 듯한 박수 소리가 무대를 가득 채웠어요. 사람들은 전율을 느꼈어요. 그동안 봤던 모습과 전혀 달라. 어쩜 저렇게 품격이 있으실까? 나 같으면 이미 세상을 원망하며 살았을 텐데. 할머니가 무대를 내려오자 리조트 대표이사와 임원들이 예의를 갖춰 모시듯 안내했어요. 그리고 곧 이어지는 축하 공연으로 행사는 다시 화려하게 이어졌어요.
하지만 사람들의 관심은 온통 할머니에게 쏠려 있었어요. SNS에는 벌써 구걸하던 노인이 사실은 리조트 창립자였다는 소식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할머니를 무시하거나 불평했던 이들은 눈앞의 현실을 믿기 어려워하며 허둥댔어요. 특히 젊은 무리에게 조롱당하던 장면을 목격했던 이들은 그들의 태도를 다시금 떠올리며 씁쓸함을 느꼈어요. 그렇지만 할머니는 그런 사람들을 탓하거나 나무라지 않았어요. 오히려 조용히 지나가며 부드러운 눈빛으로 인사를 건넸어요. 자기 잘못을 깨달은 몇몇 관광객들은 고개를 숙인 채 할머니에게 죄송하다는 뜻을 전했어요. 행사가 마무리될 즈음 리조트 곳곳에서는 환호와 칭찬이 가득했어요. 기자들도 할머니를 인터뷰하기 위해 달려들었지만 할머니는 대표이사의 배려로 뒤편 휴게실에서 잠시 쉬고 있었어요. 저기 할머니를 꼭 만나 인터뷰하고 싶습니다. 리조트 창립자라는 사실이 확인된 건가요? 질문이 빗발쳤지만 관계자들은 곤란한 듯 웃으며 잠시 기다려달라고 답했어요. 희정은 잠시 짬이 나서 휴게실로 향했어요. 거기에는 할머니가 의자에 조용히 앉아 물 한 잔을 마시며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사람들이 너무 몰려들어서 정신없었을 것 같아요. 할머니는 희정을 보자마자 잔잔한 웃음을 지었어요. 아니에요. 덕분에 큰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에요. 오히려 후련하네요. 희정은 안도하듯 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 조심스레 물어봤어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리조트에 정식으로 참여하실 건가요? 할머니는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어요. 이미 이곳엔 훌륭한 경영진과 직원들이 많아요. 내가 나서서 뭘 하겠어요. 이제는 정말 뒤에서 지켜보며 응원하려고 해요. 그 말에 희정은 미소 지었어요. 그래도 적어도 편히 주무실 곳이라도 마련해드리고 싶어요. 할머니가 원하신다면 지금이라도 스위트룸을 잡아드릴게요. 할머니는 손사래를 쳤어요. 고마워요. 하지만 전 익숙해진 곳이 있어요. 오랫동안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배운 것도 있고요. 가끔씩만 와서 이 리조트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살펴볼래요. 그 답에 희정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도 할머니가 뜻을 굽힐 사람이 아님을 알기에 더는 말리지 않았어요. 그러시다면 꼭 연락처라도 알려주세요. 제가 주기적으로 연락도 드리고 뭐 필요한 게 있을 때 도와드리고 싶어요. 할머니는 고마운 표정으로 작은 종이 쪼가리에 적은 번호를 건넸어요. 이 번호로 연락하면 언젠가 받게 될 거예요. 마침 대표이사가 들어왔어요. 할머니, 조금 후에 간단한 시상식이 더 남아 있어요. 요청드리긴 송구하지만 잠깐만 더 함께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할머니는 예의를 갖추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네, 그러죠. 언젠가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닥치니 조금 얼떨떨하네요. 시상식은 내부 공로자와 직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어요. 최우수 직원, 장기근 속자, 고객 만족도 우수팀 등이 호명되어 무대 위로 올라갔지요. 그리고 마지막 순서에 특별 공헌상이 발표되었어요. 대표이사가 마이크를 들고 말했어요. 우리는 오늘 이 리조트가 존재할 수 있도록 가장 큰 희생과 헌신을 보여주신 분께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이미 누가 호명될지 알고 있었어요. 바로 할머니 김송현 어르신이었어요. 직원들은 진심에서 우러나온 박수를 쳤어요. 할머니는 상패를 건네받으며 작게 한숨을 쉬었어요. 이런 걸 받으려고 여기에 온 건 아닌데 그래도 감사합니다. 장례는 어느새 뭉클한 분위기에 휩싸였어요. 대표이사는 할머니에게 조심스럽게 속삭였어요. 나중에 저희와 다시 한번 의논해 주세요. 정말로 회장직 명의의 복귀라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할머니는 겸손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마음만 받겠습니다. 저는 이미 충분히 행복해요. 행사가 끝나고 사람들은 할머니에게 다가와
축하 인사와 사과의 말을 전했어요. 저희가 너무 몰라봤습니다. 정말 죄송하고 존경스럽습니다. 할머니는 부드러운 미소로 그들을 맞이했어요. 원망하지 않으니 신경 쓰지 마세요.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이곳을 즐겁게 이용하길 바래요. 어느새 기자들도 할머니 주변을 둘러싸고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플래시가 연신 터졌지만 할머니는 실은 기색 없이 차분한 태도를 유지했어요. 인터뷰 요청을 받았지만 대표이사가 당분간 언론 노출은 자제해달라고 부탁했어요. 할머니도 그저 행사에 참여했을 뿐이라며 뒤로 물러났어요. 희정은 할머니가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빠져나와 조용히 로비 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벌써 나가시려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그래서 얼른 달려가 막아섰어요. 할머니, 대체 언제쯤 또 뵐 수 있을까요? 금방 떠나시는 거예요? 할머니는 잔잔한 표정으로 희정을 바라봤어요. 너무 떠나보낸다는 생각은 마세요. 난 늘 이곳을 보고 있을 테니까요. 당신 같은 착한 직원이 있는 한 이곳은 더 따뜻해질 거예요. 희정은 눈물이 왈칵 쏟아지려는 걸 애써 참았어요. 할머니는 뒤로 물러나면서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들에게 간단히 인사를 하고 밖으로 나갔어요. 바람이 살짝 불어오는 정문 앞, 그 구걸하던 벤치가 할머니의 자리를 비운 채 조용히 서 있었어요. 예전엔 할머니가 늘 앉아 계시던 곳이지만 오늘은 텅 비어 있었어요. 사람들은 말없이 그 광경을 바라보았어요. 짧은 시간에 엄청난 반전이 일어나 모두가 정신없었고 충격과 감동이 뒤엉킨 채 가슴이 울렁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할머니가 전한 메시지는 각자의 마음속에 깊이 박혔어요.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재단하지 말 것. 그리고 누군가가 품은 사연은 함부로 짐작할 수 없다는 것. 행사는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언론에는 구걸하던 노인의 놀라운 반전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실렸고 SNS에는 순간적으로 큰 화제가 되었어요. 리조트는 역설적이게도 더 많은 관심을 받았어요. 일부 사람들은 결국 홍보를 위해 숨긴 거 아니냐라고 의심했지만 실제 상황은 달랐어요. 할머니가 여전히 재산권이나 경영권을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은 사람에 대한 통찰과 배려에 관해 깊은 울림을 주게 되었어요. 희정은 행사 후 며칠 동안 할머니 생각에 빠져 있었어요. 빈 벤치를 바라볼 때마다 그 구석에서 견뎌왔던 할머니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정말 대단하신 분이었구나. 어쩌면 진정한 부유함은 가진 돈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게 아닐까. 리조트 직원들도 이전과 달라졌어요. 처음 보는 사람에게도 함부로 말하거나 판단하지 않았고 작은 문제에도 더 신중히 접근했어요. 대표이사 역시 이제는 누구든 불편한 시선이 아닌 함께 가야 할 사람으로 대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말을 자주 했어요. 회사의 분위기가 한층 부드러워졌지요. 어느 맑은 날 아침, 희정은 출근하자마자 문득 정문 벤치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거기엔 더 이상 구걸컵이나 낡은 보따리가 없었어요. 대신 할머니가 종종 쓰셨던 작은 비닐봉지가 남겨져 있었어요. 희정은 그걸 조심스레 집어들고 가만히 눈을 감았어요. 할머니, 잘 계시죠? 어딘가에서 이 리조트를 계속 지켜보고 계실 거라고 믿어요. 희정은 작게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건물 안으로 천천히 걸어갔어요.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예전과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어요. 리조트는 전과 똑같아 보였지만 사실은 많은 것이 변해 있었어요. 사람들의 마음가짐, 서로를 대하는 태도, 그리고 뿌리를 잊지 않으려는 노력까지. 이 모든 변화를 일으킨 건 결국 한 할머니의 묵묵한 존재감이었어요. 처음엔 아무도 그녀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시간이 흘러 진실이 드러나자 모두가 깨달았지요. 그 후로도 리조트는 꾸준히 번창했어요. 특별한 날이면 사람들은 이야기했어요.
구걸하던 노인이 이 리조트 창립자였다는 전설 잊지 말자. 관광객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서 벤치에 잠시 앉아 사진을 찍거나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푸는 행동에 주저하지 않았어요. 경험해보지 못한 사연이라 해도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희정은 가끔 밤이 깊어지면 휴게실 창문 밖을 바라보면서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오늘도 어딘가에서 할머니가 날 보고 계실지도 몰라.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건 할머니가 이토록 애정하던 이곳을 잘 지키고 보살피는 거겠지. 그리고 그날의 벅찬 감동을 마음속에 새기며 내일을 준비했어요. 언제나처럼 할머니의 가르침은 불빛처럼 자리 잡아 희정의 마음을 밝히고 있었어요. 그 벤치에는 여전히 가을 햇살이 비쳐들었고 리조트 건물 위에는 푸른 하늘이 펼쳐졌어요. 그리고 어느 누구도 겉모습만 보고 쉽게 남을 폄하하거나 비웃는 일은 함부로 하지 않게 되었어요. 구걸하던 할머니가 사실은 리조트의 창립자였다는 사실이 사람들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기 때문이에요. 그 깨달음이야말로 진정한 자산으로 남아 이곳을 한층 빛나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할머니와 리조트를 둘러싼 그 긴 여정은 새로운 시작으로 이어졌어요. 더는 숨겨야 할 비밀도 후회해야 할 과거도 없었지요. 오직 남은 건 누군가를 판단하기 전에 먼저 공감하고 배려하는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을 이어받은 사람들의 노력뿐이었어요. 그 덕분에 이 리조트의 다음 30년도 또 다른 멋진 추억을 쌓으며 번창하게 되었답니다.